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스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테우스에는 리얼타임,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또는 어떤 변화된 값에 응답을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면 스파이스 분석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에서는 그래프 모드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스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가제 도구에 보면 그래픽 시뮬레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래프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믹스드 모드, 주파수 등 해서 AC 수비까지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 특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려보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1N4148,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리고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품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자, 배터리, 그리고 저항, 여기에 1N4148 다이오드를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배치하시고, 연결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라운드, 이렇게까지 회로를 완성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에 보면 도면에 저항값이 250ohm이에요. 250. 자, 250 됐고요. 자, 이 해석은 이 값을 변화시켰을 때의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변화되는 값이 이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지정하시냐면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x라고 하는 값을 줍니다. x, 변화되는 값 x. 오케이.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시뮬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갖다 놓는다는 개념으로 스코프 창 하나를 새로 만든다 생각하십시오. 근데 어떤 스코프 창을 만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DC 값이 변화된다. 그래서 DC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의 자기만의 창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회로를 꾸몄고 스코프를 갖다 놓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스코프를 사용할 때는 프로브가 있죠. 프로브. 보통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에 프로브에 BNC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프로브도 없고 그냥 스코프만 혼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측정할 것이냐? 프로브 모드. 그리고 전압이냐 전류냐. 순방향 특성인데 전류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커런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커런트 선택하시고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를 이름을 바꿀게요. 아웃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 실제 우리가 실습할 때는 반대진 개념이에요. 프로브를 이 스코프에 연결한 것이 아니라 회로에 먼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코프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클릭을 하셔서 빨갛게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셔서 이 창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브 이름이 여기에 등록이 됐죠. 자, 그 다음 이 X 값이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정합니다. 여기입니다. DC 수입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 또는 컨트롤 2를 통해서 속성창을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X라는 게 있죠. 이 X가 EX입니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우리 스파이스 교재를 보면 0에서 1V, 0에서 2V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럼 2V를 해볼까요? 0에서 2V까지 이 있는 변화되는 노미널 밸류라든가 넘버 오브 스텝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냥 요 시작, 스탑, 오케이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를 잘 하시는데 또 하나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이 스파이스 분석을 하신다고 다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스파이스 분석은 스파이스 창을 정해진 구간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시뮬레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이 명령을 써야 됩니다. 이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창이 나오죠. 이 그래프 창이 나왔을 때 DC Sweep Analysis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있는 부분을 따닥 크게 눌러주시면 돼요. 따닥 그럼 크게 변해요. 다시 그래서 따닥 그러면 크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서 모드가 나옵니다. 뭐 이런 상으로는 0.6V를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도통이 된다 이런 나오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를 참고하셔서 실제 이론을 측정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류 특성을 보실 때는 오실로스코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 모드에 있는 이러한 스파이스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렌 4001의 그 온도 특성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나와 있어요. 그럼 위키인가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실습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와 비슷합니다. 아까와 비슷한데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 다이오드에다 온도를 어떻게 특성을 주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회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여기에 배터리를 사용했었는데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화면을 기억하시면 그때는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이 배터리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고 프로테우스가 제공하는 또 이 그 입력 소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제너레이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모드 여기에 가시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입력 소스가 어떤 것인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게끔 지원을 합니다. 얘네가. 자, 그래서 난 DC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D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 표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얘가 이 배터리 의미인 DC를 의미합니다. 배터리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댑터 특히 이제 노트북 어댑터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DC 몇 볼트에 몇 암페어 할 때 이런 기호가 같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의 의미는 컨트롤 E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뭐 인이라고 제가 줄게요. 인. 그러면 이제 여기 인이 나오겠죠. 인은 인인데 얼마의 전압이 갈지는 아까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 특성을 보기 위해서 회로를 꾸며야 되는데 값을 얼마를 줄까요? X를 주겠습니다. X를 주겠습니다. 자, X를 줄 텐데 얘를 X를 주는 방법은 얘를 다시 컨트롤 E를 눌러서 이 부분에 이제 X를 입력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X를 하고 OK를 했더니 안 된대요. 아까 분명히 이 배터리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고 X를 주면 통했었죠. 이렇게 X가 통했는데 얘는 안 통해요. 자,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X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매뉴얼 에디트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뉴얼 에디트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이때 요 0에다가 X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여러 번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X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지만 처음 본 사람은 입력 소스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뭐 만약에 그런 게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value는 X 앞과 뒤에 있는 이 갈매기들 가로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됐죠? 이 값은 변화되는 값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25, 100 다 온도를 표시해서 온도 특성에 따른 이제 전류의 변화량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얘한테도 이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다른 스파이스들은 얘에 대한 온도 값도 아마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테우스에서는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 3개의 온도니까 하나, 3개를 제가 만들게요.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준되는 25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 이름은 똑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없애버릴게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럼 얘도 없애야겠죠? 아무것도 없은 상태에서 아까 프로브 모드, 커런트 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을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얘를 여기다가 템프 TMP 템프 25도 측정 프로브다 이 뜻입니다. 얘는 템프 100도짜리 됐고요. 그 다음 요거는 템프 얼마예요? 아까 마이너스 50이었죠? 마이너스 50 이렇게 마이너스 50을 놨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브가 회로에도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드래그, 얘를 이렇게 드래그, 얘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놓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자시 이거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는데 색깔이 희미해서 안 보였군요. 자, 그러면 얘는 딜리트 트레이스를 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자, 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래픽 타입에서 이게 지금 흰색, 바탕화면이 흰색이다 보니까 안 보이네요. 백그라운드를 제가 회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보일 거예요. 템프가. 자, 여기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자, 그럼 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초록색 보였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화되는 값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 x는 얼마까지 변한다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해보죠. 이 스파이스 분석은 플레이 버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라고 말씀드렸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템프. 자, 아까 다이오드 특성하고 똑같은 곡성이 나왔죠. 자, 이제 여기에 템프 25, 템프 100, 템프 50을 준다고 해서 이 다이오드의 온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템프 25도니까 얘한테 템프는 25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속성정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템프 25가 들어갔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E TMP는 이건 100이죠. 100입니다. 다음 컨트롤 E 그리고 TMP는 마이너스 50. 자, 현재 화면에 있는 특성 곡선은 온도가 기본 이 모델링에 되어 있는 온도 특성인 거고요. 대부분이 25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과 마이너스 50에 대한 파형이 나와야 되겠죠.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메시지가 떴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다이오드 2면은 얘입니다. 100도짜리 이 100도짜리에 대한 다시 브렉다운 커런트가 여기 보시면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에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온도 특성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목적은 이 온도 특성에 따른 전류 변화를 보기 위한 거니까 저 메시지는 워닝입니다. 워닝. 에러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테우스에 특정한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경고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옵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나왔죠? 이 창을 키우는 방법은 따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그 다음에 정상적인 25도의 파란색, 그리고 마이너스의 파란색, 초록색. 그러면 정상적인 건 아까 뭐 우리 저 순방향 전류 특성 보듯이 약 0.6V가 넘어가면 도통이 된다고 했는데, 온도가 높으면 좀 더 빨리 턴온이 되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높은 전압에서 됩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프로테우스가 제공하는 인풋 소스, 즉 제너레이터 모드를 사용할 때는 이 밸류 X라는 것을 어떻게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매뉴얼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값에. 그다음 얘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으시면 갈매기를 지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0.4를 지나서 얘는 0.6을 지나서 얘는 0.8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납니다. 마이너스 50이 나오죠. 자, 이렇게처럼 스파이스 분석법은 오실로스코프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이오드 특성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계신 교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반파 정류 회로까지만 해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복습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 지워버리고 필요한 것이 1N4001 다이오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 소스. 보통 그 스파이스 교재는 어떤 형태냐면 V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표시합니다. V사인.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라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 실수를 하시는데, 프로테우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거 쓰시는 거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고 실습을 한 후에 다시 스파이스 입력 소스를 제공하는 프로테우스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스파이스 소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입력을 주어서 반파 종류 특성을 봐야 되니까 그래프 창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스코프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이때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프로브를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파 정류 회로를 보려고 하니까 이때는 여기에 전압을 찍는 겁니다. 전압. 그러면 여기다 해볼게요.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냐? 인풋. 얘는 인풋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얘는 아웃풋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 소스의 원본은 1K로 되어 있네요. 1K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V에 60Hz라고 되어 있습니다. 10V에 60Hz. 자, 그럼 여기는 0이고요. 10V라고 봅니다. 10V고 주파수는 60Hz래요. 60Hz. 단위를 쓰지 않으셔도 넘어갑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60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누군가 봤을 때 입력을 정확히 보고 표시해주고 싶으시면 여기 앰플리드 10V라고 하는 부분에 하이드를 쇼로 바꾸시면 돼요. 60Hz도 마찬가지로 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좀 내릴까요? 이렇게 10V에 60Hz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브 창과 이 프로브를 연결해야 된다. 시뮬레이션 창과 얘를 연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T를 눌러도 입력은 됩니다. 이렇게. 단지 바뀌죠, 순서가. 먼저 놓인 것이 위로 갑니다. 다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그래프 모드에 가시면 애드 트레이스가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빠르게 추가를 한 거예요. 자, 프로브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얘를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인풋,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시작 해석은 이 해석하는 시작은 0부터 1까지다. 초단위를 얘기합니다. 초단위. 그런데 60Hz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파형이 아마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실습을 먼저 해볼게. 스페이스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먼저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키우기 전에 컨트롤 E 스탑 이 시간을 주시면 돼요. 이거 한 얼마를 줄까요? 60Hz니까 일단 5ms만 보겠습니다. 5ms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 20 정도 20ms 주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시작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50으로 볼게요. 50. 그러면 아마 파형도 좀 많이 보여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이 인풋이고 빨간색이 아웃풋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거는 제가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그렇죠?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파란색 파형은 들어가지만 다이오드 때문에 정주기에서는 표시가 되고 음의 주기 마이너스에서는 이 부분이 잘립니다. 뭐 이론적인 건 잘 아실 테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소스를 얘가 아니라 프로테우스용이 있습니다. 프로테우스용은 아까 우리 DC란 걸 썼었죠. DC 놓으실 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거나 놓으시면 됩니다. 단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을 때 이 특성을 잡아야 되니까 이때 속성창에 가셔서 다시 한번 얘는 인풋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어떤 신호를 입력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DC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좀 전에 우리가 아까 DC 앰플리튜드가 얼마하고 주파수가 얼마가 나왔었잖아요. 사인파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얼마다? 10이다. 주파수는 얼마다? 60이다. 아까 그 입력 소스에서는 피크냐 RMS 값이나 선택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형 바뀐 것 보시죠? 사인파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 V 사인을 갖다 놨을 때는 여기에 이 값이 피크 값인지 RMS 값인지 이걸 사용자가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프로테우스에서는 그게 귀찮아. 편리성이죠. 편리성. 이 안에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10V 앰플리튜드 되면 피크 값이 얼마고 RMS 값이 얼마다 이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결과치 똑같습니다. 얘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파이스 분석은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파이스 분석은 오실로스코프로 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 설정을 해서 그때 값을 보는 특정한 입력을 주고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얻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값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또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그래프 창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방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다른 회로를 가지고 와서 이 그래프 모드 중에 디지털이라든가 믹스드, 프리퀀시, 그 다음에 우리 그 트랜지스터의 뭐 전류 특성 같은 걸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